8장에서 다루는 것은 관계죠, 관계.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확히 말해서 이제 관계인데, 관계에 대해서 논하자.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이 관계라는 게 일단 큰 틀에서 보니까 뭐 수평적인 것도 있고, 뭐 친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아니면 수직적인 것도 있더라.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말고 집합관계도 있는 거겠죠. 뭐 집합관계라든지 뭐 집합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건 이제 모여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뭐 말 그대로 그 말처럼. 자, 그러면 보통 어떤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는 것을 클래스로 구현을 하죠. 기술하죠, 기술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 객체가 있으면 그럼 바깥에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근데 이 인터페이스는 주로 항상 뭘로 구현이 되냐면 이건 다 메소드거든요. 이 메소드로 다 구현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내부에 진입할 수 있으려면은 이것이 접근이 허가가 돼 있어야, 이렇게 뚫려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걸 호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접근을 해서 뭔가 하겠죠. 그런데 정해진 인터페이스를 빼고 나머지 것들은 이 안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진입하는 것이 안 되도록 우리가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 같은 걸로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가끔 이런 관계들이, 그러니까 냉정하게 너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나눠야 될 때도 있지만 거꾸로 그 둘의 관계가 따로 떨어져서 클래스야. 그냥 얘는 얘, 쟤는 쟤인데 각자 다른 것인데 굉장히 사실상 둘이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개념상 한 덩어리가 되어줘야 할 때도 있어요. 이 대상 하나가 클래스일 수도 있고 뭐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이 돼야 될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쉽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을 관리하는 매니저라든지 기획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면 연예인의 어떤 사적 영역이라든지 소위 그 대중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일반 대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하겠지만 정해진 어떤 포인트만 딱 찍어서 거기만 해야지 이 사람의 사생활부터 뭐부터 뭐 대중은 거기 접근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연예인 매니저라면 이 사람은 이 안에 거의 속속들이 다 비집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제. 물론 그렇다고 이 둘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죠. 매니저와 연예인 이 둘의 관계는 따로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는데 되게 기민하게 서로 붙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여기에다가 메소드를 또 만드는데 뭐 퍼블릭으로 빼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 열어놨다 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도 접근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다 뚫어버리면은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만 돼야 되는데 얘까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상별로 구별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설계 원칙 중에 이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이제 클래스 간의 설계라고 하는 거 사실 별거 없고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요소가 있겠죠. 그 요소가 몇 개고 어떻게 관계하고 있다를 규정하는 게 설계예요. 뭐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동차라는 게 있는데 껍데기랑 뭐 바퀴하고 뭐 핸들하고 엔진하고 뭐 트랜스미션하고 몇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그 5개 요소를 정의한 다음에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은 결합되고 바퀴는 차체에 가서 붙고 관계를 규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걸 이제 설계라고 이제 흔히 생각하시면 쉽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건 인식이 됐겠죠. 그러니까 객체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둘이 구별되어야 하면은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밀접해야 되면은 서로 아주 강하게 응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접근 통제, 그러니까 접근 제어죠. 이 접근 제어를 위한 문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체계가 있기 마련인데 그걸 한 방에 무력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뭐냐면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 363페이지에 있는 friend죠. 이 friend로 선언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 함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연예인 객체가 있는데 얘가 매니저를 프렌드로 선언해 버리는 순간 이런 접근 제어 체계가 모두 무력화돼 버려요. 이제 그냥 다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전부 다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363페이지를 보시면 프렌드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놨죠. 전역 함수의 뭐 프린트 데이터를 뭐 프렌드로 선언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함수, 그러니까 클래스 선언 내부에다가 이렇게 멤버 선언, 메서드 선언하듯이 안에 집어넣는 거죠. 자, 이렇게 프렌드 선언을 하시게 되면 그 이제 364페이지 보시면 프린트 데이터 함수가 전역 함수 형태로 빠져 있죠. 하지만 프라이빗 멤버죠. m_n 데이터 그냥 점 찍고 바로 들어가지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존의 접근 제어 체계가 모두 무너진다. 이유는 거기 364페이지에 설명해 놨어요. 네, 이런 것들이 그 364페이지 그 맨 아래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니까 프렌드 예약어 선언이 존재하는 거는 응집성 때문이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연예인과 매니저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예, 그래서 그걸 설명해 놓은 게 이제 367페이지예요. 프렌드 클래스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예, 367페이지 프렌드 클래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예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 모르면 나중에 11장 그거 중요한 거 그 예제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요 관계로 보면 약간 너무 비유적이죠. 이걸 솔직히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기술할 때 연예인 클래스, 매니저 클래스 만들 일이 뭐 지금 무슨 게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잘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료 구조 아시죠? 자료 구조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선형 자료 구조 중에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단일, 연결, 리스트 같은 것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단일 연결 리스트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형태로 자료를 관리해요. 근데 이 자료라는 말처럼 참 두리뭉술한 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료라는 게 뭘 수도 있냐? 주소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겠죠. 주소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료가 뭡니까? 했더니 주소요. 뭐 사진이요. 뭐 블라블라 등등등. 근데 이것 자체를 객체화 시켜서 구성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를 뭐 클래스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CADDR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쳐요. 이렇게. 그러면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을 유연산으로 동적 할당을 쫙 한 다음에 이걸 단일 연결 리스트로 관리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안에 꼭 들어가야 될 멤버 중에 하나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요런 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멤버 중에 C 어드레스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인 이런 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pnext 같은 거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묶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인스턴스 하나 선언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열해 놓고 맨 끝에는 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널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여기 있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여기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pnext라는 존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자료 구조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자료 자체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 자체는 얘예요. 얘가 자료지. 이게 자료고 이거는 구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얘가 관리 목적으로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 구조 체계가 단일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중으로 바뀌어 버렸어. 이중 연결 리스트로. 그럼 이걸로 안 되잖아요. 이거에다가 이제 뭐 프리비어스 노드도 하나 생겨야 되고. 그러면 그게 생긴다고 주소록에 뭐 필드가 뭐 달라지나? 그러니까 관리 체계가 있는 거고 그 관리 체계로 관리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둘은 어떻게 해라? 구별하라 이거죠. 이렇게. 구별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 같은 거 배울 때 흔히 뭐라고 배우냐면 이런 걸 이제 노드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노드라고 해서 그냥 덩어리 해놨는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링크드 리스트 배울 때 여기 주소록이 있는지 뭐 사진이 있는지 그거 따져요?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껍데기상 이렇다고 치고 이 안에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가든지 하나의 레코드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고 자료 묶음이죠. 그냥 그걸 이런 구조로서 나열하겠다잖아요. 그럼 이걸 임플레멘테이션을 할 때는 이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그래서 이제 거기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한 거거든요. C 노드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C 노드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C 노드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노드들을 단일이든 이중이든 연결 리스트로 묶어주는 놈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cmyList라는 놈을 따로 클래스를 빼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클래스에서 여기에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pnext는 어디 들어가 버리냐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을 하면 이렇게. 그럼 중요한 거는 얘는 노드라고 하는 놈을 단일 연결 리스트로 관리를 해요. 그럼 이 안에 막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add new 뭐 node 뭐 이딴 함수 만들고 그러면 매개 변수로 뭐 C 노드에 대한 뭐 포인터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뭐 find 나오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find 뭐 아니면 search라고 하든지 뭐 그건 뭐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 그죠? 이런 개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딱 요거는 정확히 이거거든요. 맞죠? 구조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관리하고 싶은 대상 자료는 따로 떼자 이거지. 그러면 교재에서는 그걸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제 그 cmyList 나오고 add new 나오고 뭐 이렇게 갔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C 노드 안에 일단은 지금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은 friend 해가지고 클래스 선언을 하는데 friend 클래스 cmyList.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pnext 같은 게 지금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돼 있죠. 이게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 예제를 보면은 그 368페이지 예제를 보면 어때요? 이런 관리 체계하고 자료가 한데 뒤섞여 있죠. 여기 안에 무슨 멤버 안에 그 뭐예요? 그 m_sz 네임이니 이런 거 들어가 있죠? 사실은 그게 거기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맞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파생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C 유저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m_sz name이라는 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new 하게 되면 뭐 동적 할당 하겠죠. 그럼 삭제 같은 거 하려면 여기서도 딜리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딜리트 할 때 형식이 이거죠. 따라서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소멸자를 버추얼로 선언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선이 그어지잖아요. 얘는 얘는 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들어져 있고 나는 뭐만 하면 돼? 이제 이런 거 만들어 넣어서 거기다 들이밀면 알아서 링크 리스트로 관리되는 거죠. 여기에다 대고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뭐 cmyList인데 이렇게 선언해서 리스트 객체 만들고요. 그럼 이 리스트에다가 대고
여기 add new 뭐 이렇게 하는데 new 연산자 해가지고 C 유저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C 유저는 뭐에 대한 파생이에요? C 노드. 근데 이거의 원형에 보면 이거잖아. 그럼 파생 형식을 추상 형식으로 포인트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고 나는 뭐만 하면 돼 이제? 요거 선언해서 갖다가 쓰면 굳이 내가 이딴 거 구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을 뭐라고 부르냐? 콜렉션 클래스.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이제. 해시든 뭐든 다 구현돼 있고 뭐 트리 뭐 알고리즘 자료 뭐 자료가 좀 많잖아요. 뭐 트리도 있고 비트리도 있고 뭐 많은데 그럼 뭐 만들어져 있겠지 뭐. 임플리멘테이션 다 돼 있으면 나는 이제 끌어다가 이제 선언만 해서 그 구조 형태로 관리하고 싶은 놈만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이제 다 끝나는 방식. 일단은 이 리스트란 놈은 이 프라이빗 멤버인 여기에 이렇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다 대고 접근하자고 예를 들면은 get 뭐 next 같은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퍼블릭으로. 그죠? 그 대신 이렇게 놓으면 이거에 접근을 하는데 퍼블릭으로 뚫어버리는 순간 다 되죠 이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올라타서 관리되고 싶은 자료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단일이든 연결이든 그게 어떻게 내가 알게 뭐야. 이 포인트에 접근할 이유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싸리 프라이빗으로 다 틀어막아 버리고 얘네들은 근데 자료 구조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핵심 축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클래스한테다가 이제 딱 프렌드 선언을 하는 거죠. 누구를? 이 CMyList를 이 프렌드 클래스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됩니까? 프라이빗으로 다 막혀 있지만 그러면 파생 클래스라도 접근은 안 되죠. 함부로 못 바꾸죠? 하지만 얘는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 파생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코드를 멍청하게 짜갖고 pnext에 접근해서 막 바꾼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적어도 문법적으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돼요. 이런 게.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차피 11장에서 이거 언급하는데 미리 한번 더 해봤어요. 이게 잘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뭐가 추가됐어. 그럼 이 함수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이딴 걸 불러버리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 함수 내부에서 뭘 불러버리냐면 이런 뭐 지 스스로 여기다 이제 버추얼 함수로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on 주로 on이야 전체사가 뭐 on new nod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느낌 딱 벌써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할 때 함수 이름이 on으로 나오죠. 전치사 on은요. 특정 시간을 언급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실제로 on 어쩌고 저쩌고 가는 애들 보면 거의 대부분 버추얼이에요. 그럼 이 함수는 내가 불러요, 불려요. called by framework. 그러면 이제 누가 부르냐? 주로 예를 들면 이 add new 같은 데서 얘를 부르는 구조로 만들어 이렇게. 그럼 언제 불릴까? 객체 생성해서 집어넣으면 링크드 리스트에 뭔가 딱 들어갔거나 들어가기 전이면 예를 들면 뭐 프리 뉴노드 그 리스트에 들어가기 전이면 아니면 온 뉴노드면 들어간 직후 뭐 이렇게. 응? 그러면은 그때 뭐 이 함수를 재정의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노드가 추가되는지 봐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뭘 필터링 하고 싶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그 정해진 흐름이죠. 정해진 흐름이고 리스트인데 좀 내가 좀 더 확장하고 싶다. 예를 들면 on delete 같은 게 만약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이거 파생시켜서 on delete 재정해. 그러면 노드가 삭제되는 시점을 디텍트한 다음에 그런 걸 구현할 수 있겠죠? 삭제되는 놈을 실제로 메모리에서 날리지 말고 쪽쪽 뽑아서 따로 저장해놔. 그런 다음 뭐예요? 컨트롤 Z 누르면 복원시킨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러면 복원시키고 싶어. 그런데 그걸 예를 뜯어 고칠 필요가 있냐? 이 사람이 on delete를 구현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재정해놓고 리스트에서 빠지는 놈을 따로 빼서 지우는 게 아니라 다른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고 거기 넣어놔.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쏙쏙 집어넣어버리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프렌드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70페이지 보시면은, 예. 심화의 리스트가 구조고, 키노드가 자료. 얘도 구조죠. 자료, 대상 자료. 예. 얘는 그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들이죠. 둘이가 다. 왜냐면 피넥스트 같은 경우는 얘가 포인터가 자기 자신이 관리되기 위해서 포인터가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뭐 중요하겠어요? 네, 중요하지 않겠죠? 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370페이지 집합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집합관계 이야기를 보면, 자, 집합관계를 보시면, 이 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집합이다. 이쪽을 논해보면, 참, 그 전에 그 얘기 안 했네. 수직 관계라는 건 이제 대표적인 게 상속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직적 관계고, 집합 관계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게 이 집합에는요, 이제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컴포지션 관계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컴포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애그리게이션 관계가 있죠. 애그리게이션. 네.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놈이 집합 관계인데 성격이 좀 달라요.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거는 여럿이 모여서 여러 개가 모여요. 여럿이 모여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여럿이기는 한데 이런 거는 단순한 모임의 성격이 강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은 집합관계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 갖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컴포지션 같은 경우 컴포지션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것이 있는데 걔가 뭐 차체도 있겠고요. 차체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뭣도 있어요? 뭐 바퀴 같은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핸들도 있고 엔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자동차라는 게 있는데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라는 클래스에 멤버 데이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맴을 쓰고 했었어. 멤버 데이터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 자동차 클래스 인스턴스가 얘가 만약에 소멸한다고 해봐요. 그럼 얘가 사라지는 마당에 즉 폐차시키고 있는데 얘네들은 멀쩡할까요? 얘네들도 다 같이 소멸하겠죠. 그러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일치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런 관계를 컴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뭐 회사가 있는데 사장 있고 사원 있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만약에 공중분해됐어. 소멸했어. 그러면 직원하고 사장이 남을 리가 없잖아요.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그리게이션은 어떤 느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어그리게이션으로 이제 교재에서 예를 든 건 370페이지 기술 세미나. 우리 당장 이 오늘의 모임처럼. 이 기술 세미나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이 오늘 끝났어. 그럼 모임이라는 객체는 소멸하죠. 하지만 여기에 참석한 발표자라든지 수강자, 청중이라든지 이 강의장이라든지 각자 그 인스턴스는 각자 그대로 도로 살아남고 따로 돌죠. 근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잠깐 모인 거예요. 이런 형태가 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이 모임이라는 객체가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얘가 이 모임 자체가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이
어그리게이션이 아니라 컴포지트의 경우는 자동차가 사라지면 얘네가 사라지지만 얘는 소멸하더라도 얘만 소멸하지 이루고 있는 것들은 소멸 안 해. 대표적으로 뭐가 이렇게 되냐면 어떤 객체가 있어요. 객체가 있는데 멤버가 있긴 있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의장이 있고 여기 강사 있고 당장 이것만 갖고 잠깐 하자면은 이게 포인터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뭔가를 가리키고 있겠죠? 여기는 강의장을 가리키고 있겠죠? 인스턴스가. 여긴 강사 인스턴스가 있고, 그러면 여기 강사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멸을 했는데 이것을 생성시킨 주체가 얘가 아니야. 그럼 이 소멸자 쪽에서 이걸 딜리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라지지만 얘는 그대로 남겠죠. 이럼 애그리게이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관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것들인데, 그래서 컴포지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여러분 구제 371페이지 보시면 자료구조 클래스죠. C노드를 집어 넣어놨어요, 또. 네, 이렇게 넣어놨는데, 리스트가 소멸하면은 얘도 사라지겠죠? 이런 관계면 이제 컴포지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372페이지부터 나오는 예제는요,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373페이지 보니까 CMyUI라는 클래스가 새로 등장하죠. 유저 인터페이스 클래스겠죠. 물론 이제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입니다만, GUI는 없지만,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주소록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경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경우를 잠깐만 좀 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뭐가 재밌냐면은, 예를 들면은, UI 오브젝트가 있어요. 클래스가, 인스턴스가 있어요. 근데 화면은 화면이고, 이 또 자료 구조는 구조인 거잖아요. 자료 구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거냐인데, 예를 들면은 인스턴스를 이거를 한 개를 생성을 하고 얘도 한 개 생성하고 이거는 n개가 생성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인스턴스가 만약에 소멸해 버렸어. 그러면 얘가 소멸할 때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링크드 리스트가 노드를 쫘라라락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 둘의 관계는 사실상 뭡니까? 이거 사라지면 얘들도 몽땅 사라지니까. 그럼 이 자료라는 건 얘에 대해서 의존적이죠? 존재가. 그러면 얘가 자료를 그러니까 노드 객체를 생성하는 데 개입하고 매니지먼트를 얘가 하잖아요. 생성 소멸에. 그럼 얘네 둘의 관계는 좀 컴포지트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얘네 둘이는 이게 있든지 말든지 따로 논다,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말고 프로그램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 모든 걸 아우르고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멤버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두 개를 다. 근데 UI가 사라졌다고 프로그램이 끝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요, 따로 놀겠죠? 그러면 이제 그 관계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 봐야겠다?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봐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래서 보통 이제 얘네 둘이가 어그리게이션 관계일 때는 항상 티가 나는 게 거의 얘는 항상 보면 컴포지트면 그냥 아예 멤버로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그 멤버가 어떻게 되냐면 포인터이거나 참조자이거나 이렇게 뭐랑 연결이 되는데 쟤 따로 나 따르면은 주로 멤버 자체가 포인터나 참조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포인터나 참조가 나왔다고 무조건 어그리게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얘가 어디 인스턴스의 생성 소멸하고 얘의 생성 소멸이 서로 일치하냐를 보셔야 돼요. 얘 따로 쟤 따르면 어그리게이션이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접근할 때는 이제 참조자만 갖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각자 따로 노는 것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컴포지션하고 어그리게이션이 네. 생성하고 비슷한 건 아닐까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전혀 관련이 없죠. 네. 자동차라면 뭐 부품을 상속받아서 자동차가 되듯이 저것도 어떻게 보면 부품을 상속받아 자동차가 되면 큰일 나죠. 부품이 모차가 돼야죠. 예. 자동차가 엔진의 파생 형식이면 안 되죠.
그건 말 그대로 엔진이 또 다른 개선된 엔진인 거지, 개선된 엔진의 일종이 돼야 되는 거지. 네, 그 자체가 차로 변긴다. 그러면 그건 구조적으로 잘못 만든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이해되시나요? 네. 그 경우는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 관계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일단 답변이, 네. 그리고 여기 언급 안 된 게 있는데, 관계 중에 일단 상속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A가 있고 B가 있는 건데, B는 A에 대한 파생 형식이 되겠죠. 이런 구조? 그럼 우리가 이걸 상속 관계라고 부르는 거고, 이 상속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부모가 되겠고, 이건 자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속 관계일 때는요, 자식은 부모한테 100% 의존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 조금만 변화가 생겨서 멤버가 바뀌었다. 당연히 얘한테도 영향이 가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속 관계라는 것은 의존성이 당연히 강력하게 있는 거죠. 수직적 관계이고. 그런데 이런 거 하고 요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 만약에 뭐 어떤 무엇이 있는데 뭐 이동수단 수단이라는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A가 만약에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람이 이동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런데 이게 띵띵띵띵 이렇게 바뀌면은 지금 이게 화살표인데 점선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의존 관계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뭐에 대해서 의존이냐는 거죠. 여기서 의존의 정도를 논해야 되는데 의존적이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사람이 뭐 이런 거죠. 출근이라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이동수단에 대해서 의존성이 존재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럼 얘는 출근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 행위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선을 그으면 접근이 되는 거고요. 지하철은 뭐 사람에 대해서 뭐 고려를 하겠죠. 그러면 양방향 의존이 생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좋지 않은 거고, 최악의 의존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가 나올 리가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면 이제 최악이죠. 최악.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얘가 예를 들면 뭐 여기가 학생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이런 구조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학생에 대해서 의존적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 객체에서 변화가 생겼더니 여기 가서 손을 좀 곧 대야 되겠대. 여기를 좀 고쳐야 된대. 저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쳤더니 이것에 대해서 출근행위가 의존적인 이 사람 객체가 여기를 수정해야 된대. 예? 그런데 이 사람 객체가 바뀌었더니 얘도 바뀌었죠. 영향이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얘도 여기를 바꿔야겠대. 그럼 얘는 이제 이게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아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는데 여기 또 바뀌어. 그럼 여기 또 바뀌어. 또 바뀌어. 이거 언제 끝나? 지난번 공개 강좌에서 얘기했죠.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무한 야근에 야근을 무한대로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의존 관계가 순환한다 그러는데 의존 관계가 역전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의존성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당연하기도 하고 근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의존적인 그런 형태의 코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와버리면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순환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래버리면 잘못된 설계라는 거죠. 이런 거는 좋은 설계란 뭘까? 관련이 있는 건 예를 들면 연예인하고 매니저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응집성을 높여서 팍 붙여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로 만들 걸 두 개의 클래스로 쪼갰다는 느낌? 약간 그런 경우일 때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쟤는 쟤 나는 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따로 놀아야 돼요. 저건 저거고 나는 나여야 돼.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생겼다고 여기까지 영향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독립적 형태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 객체지향이라는 게 그런 거죠. 독립적으로. 쟤는 쟤, 나는 나.
자, 그럼 이런 의존 관계를 순환시킬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램 코드에서 뭔 짓을 하면 이런 일이 잘 생겨요? 그렇죠. 전역 변수를 쓰시면 이제 문제가 나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얘에 대해서 얘도 의존적, 얘도 의존적, 얘도 의존적 이래버리면 이거 하나를 중심으로 다 엮여요 이제. 그래서 전역 변수 같은 걸 쓰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많이 쓰시게 되면 좋지 못한 코드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게 클래스 설계 원칙 중에 그 설계 그 디자인 패턴 있죠? 그 중에 싱글톤이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한 개밖에 생성하지 못하도록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싱글톤이라고 그러는데, 이 싱글톤이 좀 웃긴 게, 이 이가 붙나 안 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싱글톤이라는 놈이 하여튼 이런 디자인 패턴이 적용돼 버리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거의 전역 변수 형태로 작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의존성이 존재하는 것들은 또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저 싱글톤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MFC 같은 코드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별로 좋지 못한 거죠.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 규정, 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제가 교재에서 관계에 대해서 딱 녹여서 그냥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이 정도를 설명을 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UML 있죠? 기본적인 문법 말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설계의 좋은 설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반드시 공부를 별도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당장 지금 책을 추천하자면 생각이 좀 떠오르는 게 없는데, 반드시 좋은 설계란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서 좋은 관계, 적절한 관계로 연결시켜서 코드를 구성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신가요? 네. 자, 오늘 교육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일단, 마무리하고요.